내가 언제 그랬니?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해도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뭘 맨날 권해. 그리고 내가 하는 수술이 이건데 병원에 왜 왔어요? 하려고 온 거잖아요. 신부볼 무조건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질문하시면요, 신부볼 다 빼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보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건데 뭐 시원하게 빼면 좋죠. 근데 어느 정도 잘 보존은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다른 그림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도 가장 좀 가장 잘 그린 그림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제거하는 부분은 심부볼 지방의 중심, 그러니까 딱 열었을 때 제가 원하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심부볼은 무조건 보존해야 한다라는 질문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피부가 두꺼우면, 저는 좀 두꺼운 편이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많이 맞으셨다든지 혹은 얼굴에 볼 쪽에 너무 지방 흡입을 과거에 과도하게 하셨다든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피부가 얇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조심스럽게 그걸 보면서 얼마만큼을 세이브하면서 해야 되는지 그런 판단들을 잘 해야지 수술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없어요. 심부볼 지방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 없어요. 이거는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연령이나 뭐 환경이나 뭐 조건에 따라서 그런 어떤 인대성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는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상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오시기 전까지 너무 찾아보시는 거는요, 정신건강에 정말 해롭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병원 오시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진짜 단호하게 말씀드리거든요. 병원에 오셔서 상담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 적은 시간에 자기 얼굴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진심인가? 표정이? 내려가죠. 당연히 내려가죠. 당연히 내려갑니다. 심부볼요, 어르신들 보면은 밑에 이렇게 심술보라고 하잖아요. 그거 심부볼이거든요. 당연히 입꼬리 아래까지 내려가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심부볼이 요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나이 먹으면은 이렇게도 내려간다니까요. 입꼬리가 아니라 턱선 아래로까지도 내려가요, 심부볼은요. 당연히 크고 무거우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내장 지방이 많고 비만이 되고 나이가 들면 이제 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배가 볼록해지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뱃살 두께는 물론 흡입해서 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흡입한다고 해서 내장 지방까지 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장 지방을 심부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부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라고 생각하시는 거 진짜 간단해요. 거울 보시면서 한번 흐뭇하게 웃어보세요. 이렇게 웃어보시면은 요쯤, 요쯤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게 심부볼이에요. 그리고 제가 빼는 위치도 그 위치입니다. 수술 과정은 매우 심플해요. 수술 과정은 정말 심플하고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결과는 정말 어떤 수술이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어떤 수술이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심부볼은요,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제가 어느 정도 빼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솔직히 덜 교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교정되는 경우는 그렇게 없지는 않아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죠. 환자분께는 피부 상태의 두께가 좀 얇으세요. 혹은 광대 밑에가 많이 꺼지셨어요. 예전에 받으신 수술로 인해서 영향을 조금 받으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은 꼭 드려요. 그리고 알려드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얼굴에서 굴곡이 져 있고 꺼져 있는 부분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처음 보셨나요? 라고 질문을 거꾸로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초반에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작아지고 갸름해집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당연하죠. 제가 지금 여지껏 이 일을 왜 하고 있는데요. 결과 예측이 어느 수술이나 마찬가지듯이 이것도 100%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의사 선생님도 계시겠지만은, 저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얘기해 보면은 원장님도 틀리셨어요라고, 그래도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볼이 빵빵해진다고, 특히 남자분들이 좀 많으세요. 남자분들이 광대 수술하시고 나서 볼이 너무 빵빵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간혹 또 골막 밑으로 박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붓기는 조금 더 있어요. 광대 수술하면 이게 이렇게 껴 있거든요. 이렇게 껴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뼈를 이렇게 절골을 잘라서, 광대 수술이라는 거는요, 되게 쉽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되게 뼈가 이렇게 얇잖아요. 이렇게 보셔도 뼈가 되게 얇죠. 이걸 관골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광대뼈 굼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를 잘라서 이 광대를 안쪽으로 집어 넣어주는 게 광대 수술이에요. 근데 심부볼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광대 수술을 해서 여기를 눌러버리면요, 심부볼이 크신 분들은 당연히 이게 눌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더 볼록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눌렀으니까 우리가 어느 풍선을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풍선에서 볼록해지는 것처럼 여기 좀 볼록해질 수 있거든요. 광대 수술을 하면 뼈가 작아지는 거는 사실 뼈가 작아진다고 해서 얼굴 폭이 이렇게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효과를 보지만은 뼈가 줄어들었지만은 심부볼을 빼지 않는 이상, 혹은 심부볼이 크신 분들은 아래쪽에서 이게 이렇게 더 볼록해질 수밖에 없어요.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해드릴 수 있는 건 결국 의사 손을 빌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너무 찾아서 해보시다 보면은 또 잘못된 거가 계속 머릿속에 박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수술을 못 받으실 수도 있고 다른 왜곡된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꼭 병원에 내원해서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 아주 편한 마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네, 좋았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